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지난주 뉴스를 전해드릴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배유나입니다. 3월 6일, 저희 방송이 학우 여러분을 처음 만난 날인데요. 그동안 학우 여러분이 놓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시사 이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를 합시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벚꽃이 활짝 피어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아마 봄을 기다려온 우리의 마음을 꽃들이 알아챈 듯합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때때로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포근한 햇살과 함께 살랑이는 봄바람같이 저희 방송도 봄바람처럼 다가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부터 스포츠, 경제, 정치, 사건, 사고까지 총 5개 분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문화 분야에 나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OTT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해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다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처럼 OTT를 통해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OTT가 생기지 않았으면 15년이 지난 지금은 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OTT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 수요는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26일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의 드라마 공급 개수는 전년 대비 17.6% 감소한 112개로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제작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통해 몇 년 전 방영했던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편리한데요. 하지만 그만큼 국내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이전만큼 많은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국내외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새로운 작품들이 꾸준히 제작됐는데요. 최근 인기 있던 드라마 몇 편을 떠올려 보실까요? 오징어 게임, 선제업고 티어, 중증외상센터 등 몇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중에는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OTT 서비스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밌는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편리하죠. 하지만 해외 OTT 플랫폼이 국내 방송 시장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장르인 좀비나 SF 장르가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는 접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10년 전쯤 방영했던 작품들을 떠올려 보실까요? 미스터 선샤인, 상속자들, 도깨비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명작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만 쫓는다면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점점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해외 OTT가 국민들의 일상에 들어온 지금,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무료한 일상의 감초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과거 우리의 저녁을 책임졌던 드라마 OST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학우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2025년 최저시급이 현재 만 30원으로 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3월 30일 공식 개시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은 10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소득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모든 상점들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사기 증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임금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면 근로의욕이 상승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의 인상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업률 증가입니다.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르면 그에 맞춰 고용주들이 최저시급에 맞는 인력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들을 더 많이 고용합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입니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동시에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그만큼 생활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최저시급 인상은 분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므로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임금을 많이 받아 소비의 폭이 넓어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 29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LG와 NC의 경기 중 사고가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날 경기장 매점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머리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함께 있던 20대 여성은 쇄골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30대 부상자는 부상 정도가 미비해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 지난 30일 창원 NC파크에서 예정되어 있던 NC와 LG의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또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구장과 고척돔,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부산 사직구장에서 각종 구조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케어를 기원하기 위해 홈과 원정팀 모두 응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후 지난 31일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KBO는 4월 1일 예정되어 있던 프로 야구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1일부터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무관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SSG와 NC의 3연전 경기 또한 모두 연기됐는데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점벽 구조물이 떨어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정말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망자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다음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시사를 합시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사회 이슈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통해 하구 여러분이 시사에 대해 많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백현동 부지용동 변경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은 특정 개인이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금이 들어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논란으로 수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차장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논란 사건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서 시행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 변경 논란과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특정 부동산 업체에 대한 특혜로 논란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부지 용도 변경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골프 사직 조장과 백현동 협박 주장을 했지만 1심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1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며 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2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지난 26일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핵심 공소사실들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3심으로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고법이 28일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송 기록 송부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3심은 본격적인 심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없는데요. 3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당선 무효와 함께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3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23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인명재산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 속에서 목줄에 묶여 남겨진 개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에 나선 가운데 집에 혼자 남겨진 개들은 도망가지 못한 채 연기를 흡입하고 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동물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위액트는 산불 발화 지점부터 수색을 시작해 인근 대피소를 찾아가 주민들에게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위액트는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집어삼키고 어디선가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 눈앞에서 놓칠 뻔한 소중한 생명을 가까스로 품에 안았다며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영상에는 빈 창고에서 목줄이 채워진 채 사람의 기척에 반응하며 구조를 요청하듯 계속 짖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피투성이로 홀로 남겨진 강아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강아지 역시 목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에 탄 동물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위액트는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현재는 불에 타버린 마을을 수시로 드나들며 밥과 물을 챙겨주고 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함께 대피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최소한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주거나 사육장의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는 목줄로 인해 피해하지 못한 강아지들이 많아 참 안타까웠는데요. 산불이나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마지막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노래까지 잘 듣고 오셨나요? 어느덧 점심시간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사를 합시다에서는 OTT가 가져온 국내 프로그램 제작 수요 변화, 창원 NC파크 사고, 최저시급 인상의 장단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마지막으로 목줄에 묶인 채 산불 현장에 남아있던 반려동물까지 총 5분야의 사회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우분을 위해 준비한 지난주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뉴스보다 OTT, 쇼츠를 더 많이 접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고자 만든 저희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합시다는 시험 기간 동안 잠시 쉬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놓친 사회 이슈를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배유나 임채민, 기술의 최위서, 모니터 박지수, 진행의 저는 배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